전국에 계신 종로학원 재연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종로학원의 수학선생님 김건우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휴원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원 중에 지수함수를 같이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함수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지수식에다가 y는만 붙여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그때 모든 실수에서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x도 실수고 y도 실수해야 되니까 약간의 제한 조건이 필요하죠. a가 1이 아니고 a가 양수다라고 하는 정도의 조건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a가 1이 되면 x값이 변화해도 y값이 변화하지 않죠. 그냥 1이죠. 그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모양하고 좀 다를 테니까 a가 1이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 실수에서 대응을 시키려고 하면 a가 양수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x가 실수가 들어갈 거니까 a가 음수라면 실수였다가 허수였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할 테니까 실수에서 대응을 시킬 수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살펴보긴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첫 번째 여기처럼 이렇게 증가하는 커브를 하나 그려다 놨어요. 얘는 뭐냐면 a가 1보다 크게 되었을 때의 지수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증가하게 돼요.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y는 2의 x제곱 같은 애를 생각을 해보면 x가 0일 때는 2의 0제곱 1이고 그 다음 1일 때는 2고 2면 4죠. 8, 16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x가 음의 실수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x축 근처에서부터 출발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커브가 된다. 언제? 밑이 1보다 클 때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시피 2의 x제곱에서 봤다시피 얘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해도 이 밑이 양수기 때문에 거듭해서 곱하면 음수가 되는 일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여기에 보이게 되는 요 x축이라고 하는 애를 무엇으로 가지게 된다? 점근선으로 가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점근선의 존재가 많은 출제자들이 지수함수의 특징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근선의 존재가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키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수함수를 직접 그리실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점근선을 같이 그리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즉 평행이동을 시켰을 때에도 점근선을 꼭 챙겨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0,1이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a의 x제곱이라고 해서 x에다 0 넣으면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가게 될 거다? 0,1을 지나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지수함수를 설명하는 책을 보셔도 이 두 가지가 일단 설명이 나와요. 점근선을 가지고 0,1을 지나간다.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를 더 짚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자리. 이게 어디죠? x좌표가 1일 때 지나는 점이니까 1,a라고 하는 자리가 되겠죠. 이 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즉 여기 보이는 요 점들이 주로 이제 0,1이라고 하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이 a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a 값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그 평행 이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함수 부분에서 평행 이동과 관련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됐을 때 이 0,1이라고 하는 요 점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1,a라고 하는 이 점은 대소비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점이 편안하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고 특히나 정수 격자점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나가실 때에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점근선 0,1 이 두 개 이외에 1,a라고 하는 이 자리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한번 부각을 좀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 나가는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x값과 y값의 대응 관계인 거니까 좌표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면 문제들이 많이 풀리게 돼요. 근데 좌표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미리 조금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시고 나면 혹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하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애고 fx 그런 다음에 a의 x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또 하나의 커브는 이렇게 지나가고 gx라고 하고 b의 x제곱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밑이 a, b로 서로 다르니까 증가하는 비율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곡선이 지금 두 개가 다르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일 기본적인 거는 밑이 a도 있고 b도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클 거냐 이게 일단 제일 기본적인 물음이겠죠.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a가 큰 값이어야 좀 더 빠르게 증가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오로지 밑이 1보다 큰 이 상황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도 다루어야 되고 대칭된 애도 다루어야 되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제시하고 싶어요. 여기가 0,1이니까 y 콜 x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잡아보면 여기가 1,0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x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 올리게 되면 여기 만나는 자리가 1,b가 될 것이고 여기 만나는 자리가 1,a가 될 테니까 여기에 y좌표상에 여기가 a고 이쪽에 있는 이 자리가 b니까 따라서 a, b 사이의 대소관계는 a라고 하는 애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소비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가장 쉬운 기본적인 폼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대소비교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좌표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a라고 하는 점을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한 4가지 정도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지수함수의 확대하고 축소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교육과정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변환이라고 하는 단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배경으로 조금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설명을 좀 하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함수 중에서 y는 문이과 학생들이 같이 볼 테니까 좀 편안한 함수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배의 x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y는 x의 제곱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생긴 이렇게 생겨진 함수가 y는 x의 제곱이죠. y1. 됐죠? 그러면 y2라고 하는 애를 여기다 같이 그려본다면 우리가 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 값의 함수값에다가 몇 배를 한 거예요? 2배씩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여기에서 더 뾰족하게 생긴 함수가 될 거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y2를.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시험 범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이제 점점 더 이제 파고들 거란 말이에요. 몇 개 안 되는 단원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세세하게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이 y값에다 2배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요 자리가 y1 위에 있는 점이고 여기가 y2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러면 요 값에다가 2배를 한 게 얘니까 요 놈 대 요 놈의 길이 b는 1대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도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도 1대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그림이 조금 더 길게 그려졌는데 1대 2가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 점을 넣어서 예를 들어 이 자리가 1,1이라면 얘는 1, 어디를 지나게 돼요? 2를 지나게 되니까 이 길이 b가 어디에 긋든지 간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긋든지 간에 1대 2로 전부 다 길이 b가 일정하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하면 원칙적으로는 x제곱에다 2배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여러분들 혹시 평행이동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할 때 x 대신에 x-1 집어넣죠. 부호가 반대로 가잖아. 그 변환상과 원상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처럼 여기서도 얘에 비해서 얘가 y축으로 몇 배만큼 된 거냐 하면은 2배만큼 된 거잖아. 됐지? 그랬을 때 y축으로 2배만큼 간다 그러면 더하기의 반대 연산이 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y축으로 2배 한다 그러면 곱하기의 반대 연산이니까
나눗셈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쪽 위에 있는 이 y에다가 y축으로 2배를 늘리고 싶으면 y 대신에 2분의 y를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y 대신에 2분의 y를 넣은 건데 2가 이쪽 반대편으로 곱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절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y1이라고 하는 x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 y2라고 하는 애는 이번에는 자 4x의 제곱 이렇게 한번 볼게요. 됐죠? 뭐 4x의 제곱이 이제 숫자가 이쁘게 나올 거니까 4x 제곱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물론 이제 얘를 조금 이제 배웠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 거냐 하면은 y는 x의 제곱을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y는 x제곱 4x의 제곱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들어갈 텐데 됐지? 그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건 아까 전에 y축 방향으로 보면 4로 나눈 거니까 여기는 1대 4 되겠죠? 그건 옆에서 한 거고 그거 말고 이걸 x를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얘는 2x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생긴 상태잖아요.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볼 수 있다는 거냐 하면 다시 얘기해보면 얘는 2분의 1분의 x의 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런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x를 가져다가 2분의 1로 나눴다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가져. x를 가져다 2분의 1로 나눈 거니까 요 함수의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은 거냐 하면 2x인데 나눗셈을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2분의 1분의 x 이렇게 쓴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라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얼마? 2분의 1배를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길이가 1일 때 이 길이가 얼마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2분의 1로 찌그러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1대 2고 이 위쪽으로 올라와도 이렇게 와도 여기 대 여기의 길이비가 얼마가 될 거다? 1대 2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값에다 뭘 곱하거나 y값에다 뭘 곱하게 되면 그게 확대 축소의 개념에 해당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지수함수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실 거예요.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무슨 말이냐? 지금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fx가 a의 x제곱. 그 다음 이번에는 또 하나를 그려서 gx가 b의 x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얘네 사이에 확대 축소 관계가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확대 축소에 해당하게 되느냐 하면 이 b의 x를 한번 보시면 b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b의 x제곱인데 b의 1제곱의 x제곱이니까 로그 a의 x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지?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b하고 여기 있는 이 a하고 두 개를 자리 바꿈해도 무방하지. 그럼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누가 될 거냐면 a의 로그의 a의 b의 그 다음에 x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결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a의 로그 a의 b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이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요 i의 x자리에다가 요 i를 곱해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가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떤 말이 가능해진다는 거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다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리면 요놈 대 요놈의 길이 b랑 됐죠? 예를 들어서 여기쯤에 잡아서 이렇게 똑같이 또 그려보면 이놈 대 이놈의 길이 b가 똑같겠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얘가 확대 축소 개념이니까 여기를 x1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x1이라고 하면 여기가 1대 k다라고 하면 여기가 k의 x1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좀 다른 자리 하나 잡아볼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그러면 그때 중요한 건 이게 확대 축소 개념이니까 여기를 x2라고 하게 되면 요놈 대 요놈도 1대 k니까 그러면 이쪽에 걸려있는 이 자리도 누가 되는 거다? k의 x2로 여기랑 똑같은 비례상수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야. 잡아 늘린 거라서.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물론 이거 안다고 뭐 문제가 엄청 쉽게 풀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다만 계산할 때 좀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고
여기에 집중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풀어나가실 때 당황하는 게 덜 하겠죠. 한번 보니까. 여기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 위에 있는 파란 선하고 이게 똑같이 같은 라인에 걸리도록 해봤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대 여기가 1대 K고 여기 대 여기도 1대 K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K의 X1이니까 여기 보이는 이 자리는 누가 되겠다? K 제곱의 X1 이렇게 걸리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출제자가 이 모양에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그려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쪽에 걸려있는 X 좌표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게 되겠다?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확대 축소를 뭐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알고 있는 게 좋겠다. 뭐 간단한 좌표를 계산할 때도 조금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얘기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확대 축소 얘를 1이라고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확대와 축소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확대 축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우리가 이 확대 축소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베이스를 깔 때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가는 함수 fx라고 하는 애를 a의 x제곱이라고 하나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x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한번 잡아볼 거냐면 이렇게 갈 거고 gx는 k의 a의 x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는 k의 a, x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가 1대 k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 수 있겠죠? 잡아 늘리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 아이를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무슨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조금 공부한 학생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k의 a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 k의 a의 x제곱에서 k의 1제곱을 로그 a의 x 이렇게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여기 있는 k랑 a의 위치를 서로 교환을 해주겠죠? 됐죠? 그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얘가 a의 로그 a의 k 곱하기 a의 x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결국 y축 방향의 확대 축소가 지수함수에서는 뭐에 해당하게 되겠다? 평행 이동으로 나타나게 되겠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게 평행 이동이다. 그럼 평행 이동이다라고 하는 걸 아셨고 그 평행 이동을 기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평행 이동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평행 이동한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길이가 항상 다 뭐 하게 될 거다? 일정한 값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여기에 있는 길이가 다 똑같은 길이를 가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를 곱했다 그래서 위아래로 K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 이게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평행이동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갈 텐데 여기가 B가 아니라 여기가 K네요. K. 됐죠? 참고하시면 되겠죠? 여기 K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확대 축소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라서 이런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무엇은 잘하느냐 하면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요. 근데 저는 지수함수가 나왔을 때 지수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지수의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 무슨 말이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A의 m제곱하고 B의 n제곱이 이렇게 같대. 근데 이제 대소관계가 A라고 하는 애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하면 A보다 B가 크다.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수하고 작은 수니까 두 개가 같아지려고 그러면 큰 수는 더 적게 곱하고 작은 수는 많이 곱해야 될 거니까 어떻게 되겠다? m보다 n이 클 거다.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려요. 이게 왜 틀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이것도 기본적인 대소 비교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하나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B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죠? 아까 마찬가지로 1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가 B고 A니까 A가 더 크다. 이렇게 맞게 그려졌죠. 그럼 여기서
A의 m제곱하고 B의 n제곱의 함수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y값 중에 하나를 잡아서 여기가 A의 m제곱이면서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x축하고 만나는 이 자리가 m이 될 것이고 여기 만나는 이 자리가 n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디가 m보다 n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지금은 우리가 별 이야기가 없으면 학생들은 다 뭘 생각하냐면 이쪽에 일사분면을 주로 생각하게 돼요. 일사분면을. 근데 사실상 일사분면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 여기도 0,1을 지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자리 중심으로 위아래가 교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수가 양수인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얘가 지수가 음수가 되면 A의 m제곱, B의 n제곱이 같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위아래가 교차되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하고 만나는 여기가 m이고 이쪽이 누가 되죠? n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n보다 m이 더 크다 이렇게 돼서 얘하고 얘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다시피 지수함수가 나오면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걸 따져봐야 되듯이 무엇도 같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 지수 부분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칠판 정리하고 이번에는 밑이 1보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의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구조는 언제 나타나게 되느냐? 밑이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y는 얼마? 2분의 1의 x제곱 같은 애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식으로 작아지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도 x축의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겠다. 역시 그래서 무엇이 존재한다? 점근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성질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얘도 어쩌죠? 0,1이라고 하는 자리를 지나간다 라고 하는 사실도 동의를 하고 다만 밑이 1보다 작으면 뭐 하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표시해 놨다시피 여기 있는 이 1,a라고 하는 이 자리도 다음 강에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시게 될 건데 1,a라고 하는 자리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수함수를 그리실 때 참고로 지수함수를 그리실 때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2의 x제곱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여기를 1을 바짝 내려서 그려줘야 1에서 뭐 예컨대 2의 x제곱이라고 하면 2일 때 4, 8, 16 이렇게 가니까 이런 모양으로 많이 그려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밑이 1보다 작은 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밑이 1보다 작은 애를 얘처럼 똑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이렇게 그리게 되면 주로 우리가 이제 대소비교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때 어디를 많이 사용하느냐? 일사분면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럼 2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여기다 3분의 1의 x제곱은 같이 그려보면 이거는 도대체 이렇게 가고 예를 들어서 y는 x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거의 막 무슨 이제 돋보기를 갖고 와야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 그릴 때는 이런 패턴으로 그리지 말아라. 그래서 1보다 큰 애를 그릴 때는 옆에처럼 그려도 되는데 밑이 1보다 작은 애를 그리셔야 되겠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참고 되도록이면 밑이 1보다 작은 애를 그림을 그리실 거면 일사분면 쪽을 많이 쓰니까 문제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살짝 위로 띄워서 이렇게 좀 넓게 그려주시는 게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보기가 편안할 거다라고 하는 게 약간의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고 됐죠? 그래서 옆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라 이런 얘기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얘기부터 해볼게요. 두 번째는 아까랑 똑같이 이제 대소비교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고요. y는 a의 x제곱. 또 하나는 y는 b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누가 더 크냐?
라고 말하면 아까 전처럼 편안하게 떠오르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지금 보시려고 하면 여기가 지금 0,1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1이니까 y 콜 x가 있다 생각하면 여기쯤이 x가 1 될 거잖아. 여기가 x가 1. 대소비교를 보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기에 x는 1 이렇게 잡으면 이 자리가 1,a니까 여기가 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b니까 요쯤이 b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전과 동일하게 a보다 이번에는 b가 크다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좌표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대소비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럴 때 주로 1,a라고 하는 점을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로 가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그래프를 봤더니 밑이 1보다 큰 애는 이렇게 그려졌죠. 근데 밑이 1보다 작은 애는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느냐?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그래 두 개가 얼핏 보면 X축으로 대칭적인 모양으로 보이는데 X축으로 대칭적인 애가 맞아요. 단 밑에가 역수관계가 걸렸을 때 이렇게 되면 A가 1보다 클 때겠죠. 그럼 이쪽 부분의 함수는 y는 예를 들어 a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되면 얘네 두 개 함수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드리고 싶어요. 대칭이다. 그래서 a하고 a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도 대칭이란 말이 없이 a의 x제곱, b의 x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y축에 수직한 선을 그렸을 때 y축에 수직한 선을 그렸을 때 이 점하고 이 점에 중점이 y축에 딱 걸려있다.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다. 그러면 좌우로 대칭인 걸 말하는 거고 밑에 있는 두 수가 역수인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어디에다 긋든지 간에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y축의 수직으로 긋게 되면 이 점하고 이 점에 대해서 길이가 당연히 같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가 중점이 놓여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서 중점이 된다 그러면 두 개가 밑이 역수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는 뭐 이제 여기에 중점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쪽을 x1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x1 이런 식으로 잡아 들어가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수관계가 대칭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확대축소 3탄인데 자, 잘 볼게요. 아까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a의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이렇게 가는 y는 a의 x제곱이라는 함수하고 y는 b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두 개가 무슨 관계가 된다? 확대축소 관계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하나의 지수함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됐죠? 그럼 이렇게 가는 애를 잡으면 이때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놈이 반대편으로 와도 성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에 대칭되는 커브를 하나 그려서 이쪽에다가 이런 식의 애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 아이가 y는 b분의 1의 x제곱에 이렇게 해당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이놈 대 이놈의 길이비랑 이놈 대 이놈의 길이비가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그 여기가 1대 k다 그러면 여기도 1대 k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b분의 1의 x하고 b의 x제곱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재미있게도 저는 이런 걸 찾았어요. 여기가 1이면 이쪽이 k, 여기도 1대 k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y축의 수직으로 긋게 되면 좌우측 점의 내분점 포지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비율이 항상 일정한 구조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리게 되면 됐죠? 여기 만나는 거랑 여기 만나는 거랑 일부러 길이 비슷하게 그렸어요. 어느 쪽이 1대 K가 될까요? 아니면은 1대 K가 돼야 될까요? 말이 똑같아요? 방향이 틀렸어요. 집중하세요. 1대 K일까요? 1대 K일까요? 그죠? 그림에 현혹되지 마시고 따져보면 되지. 이게 지금 b의 x제곱이고 분홍색으로 내려오는 게 b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얘가 1대 k다 그랬으니까 이 밑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가 누가 되겠다? K가 돼서 여기를 중심으로 지수함수 두 개가 크로스 됐잖아요. 됐죠? 그러면 1대 K도 요 밑에선 1대 K로 반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성질들을 쭉 써드렸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제가 여기다 쭉 쓴 거를 보면 전부 다 뭐만 찾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좌표만 찾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수로 감수의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좌표 찾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쭉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 미리 한 번쯤 다 살펴보고 나면 혹시 관련된 애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풀 수 있으니까 미리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칠판 살짝 정리하고 예제 한 문제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 39페이지 1번 문항이에요. 이번 강에서는 이 문제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간대요. 그러면 식을 또박또박 써보면 되겠죠.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x축에 대칭하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돼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 y축의 방향으로 b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b가 들어가는 거고 x 대신에 x-a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평행이동. 그럼 결국 우리는 y는 마이너스의 2에 x-a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에서 얘가 점근선이 y는 3이고 요 점을 지나간대요. 그럼 일단 점근선 y는 3이라고 하는 거는 지수함수가 가질 수 없는 값이니까 이게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질 테니까 y는 3보다 큰 값은 가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일단 b는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 됐죠? 그 다음 그래프가 어디를 지난다 그랬어요? 2, 마이너스 1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건 중학교 때부터 하는 얘기잖아. 지나는 점 대입.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에 x에다 2는 거죠. 2-a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다. 따라서 2의 2-a 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만족하는 a의 값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 찾으라 그랬나요? a 플러스 b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겠다? 3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평행이동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칭 평행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셨고 다음 강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